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임의 영어 이영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 전반부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DM으로 6번 좀 해설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숫자 계산 정보 요거 확실하게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21번, 23번, 29번, 30번 이렇게 4문제 독해에서는 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듣기를 틀리면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칠 학생들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마치거든요. 듣기 20수, 선생님의 그 듣기 강의 듣기 20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미 듣기 20수에서 다 다루었던 범위, 함정 코드에서 그대로 다 출제가 되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6번 숫자 계산은 이렇게 3단 구성이 이루어져 있어요. 물품 2를 정하고 물품 2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 정보가 나오면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를 딱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제시를 해주죠. 물품 1이 나오면 그 물품 1의 약자를 적고, 보통 가지치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꽃을 산다 그러면 뭐 꽃 안에 또 튤립이랑 뭐 라일락 이렇게 또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 몇 달러 몇 개 살지 계산을 하고, 할인이 있으면 할인 쓰고, 다시 물품 2로 넘어와서 계산하고, 할인 있으면 할인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 계산하는 식으로 문제 풀면 된다라고 했었죠. 항상 이런 정형적인 틀 내에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교육청이 이 틀을 깔끔하게 지키는 것이 좀 덜해요. 평가원은 진짜 이 틀대로 가는데 교육청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이번 문제가 그랬는데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저 틀대로 한번 일단 풀어보죠. Katie, could you check this website? 나 이 온라인 잉글리시 스피킹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싶어. 벌써 물품 1이 나온 겁니다. 뭐예요? 온라인 잉글리시 스피킹 클래스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적으면 되겠죠. 너무 길게 안 적어도 됩니다. 자, sure, let me see. It looks good. 좋아 보인다. Yeah, it offered two plans. two plans니까 이렇게 딱 듣자마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그러면서 basic plan, B라고 약자 쓰시고요. $10 a month. $10야. 그리고 한 달에 per month. 이게 중요합니다. per로 안 쓰고 a month라고 했네요. $10 a month. 한 달에. And the advanced plan, 두 번째 advanced plan은 $20 per month. 그래서 $20 per month.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격 정보를 써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산 과정 여기다가 가격 정보 쓰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둘 다 매일매일 대화 엑서사이즈를 제공해. 그러나 어드밴스드 플랜은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개별 맞춤 영어 수업을 포함해. 두 개의 차이를 얘기했죠. I think you should go with the advanced plan. 어드밴스드 플랜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요거 간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써주셔야 될 기호가 취소선입니다. 이거 끄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취소선. 그래서 가지치기, 취소선. 우리가 듣기 20수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어요. there's a discount. 할인이 있어. 그렇죠. 여기 지금 계산 과정에 할인이 나온 겁니다. 나올 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할인 정보를 잘 들으셔야 돼. If you pay for 6 months at once, 당신이 6개월치를 지불하면 한 번에, 그러면 you will get $10 off the total price. 일단 10%가 아니에요. 10%와 $10를 항상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미 듣기 20수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할인 정보를 옆에다 쓸 건데 6개월을 한 번에 하면 $10를 할인해 준다. 그리고 and for a full year, 온전한 1년에 대해서는 1년, 여러분 1 year, full year니까 몇 개월이에요? 그렇죠. 이걸 치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개월에 대해서는 $30가 할인된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뭐 간다 그래요? 1 year registration으로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난 생각한다. 이게 1년 정도 걸릴 거다. To become fluent. 되게 능숙해지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1 year로 가니까 요걸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year는 12개월이니까 수강료 얼마 내야 돼요? 한 달에 $20니까 12 곱하기 20 하면 $240를 내야 되겠고요. 할인은 $30입니다. 그래서 30을 빼주면은 $210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어요. 근데 다만 재밌는 게 물품 1에서 가지치기 한 다음에 베이직 어드밴스드 하고 계산하고 할인까지 한 다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근데 여기 할인을 이렇게 또 두 가지로 해준 것이 굉장히 좀 특이했던, 정말 평가원에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패턴이었다. 그래서 좀 허를 찌르긴 했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 틀 안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가지치기, 취소선, 할인 정보 우리가 배운 대로 했다면 어렵지 않게 6번을 풀었을 겁니다. 됐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함축 의미 추론 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밑줄의 의미가 무엇인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밑줄이 so 뒤에 문장 전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전체에 밑줄이 있을 때는 이 글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을 기준으로 문제를 꼭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보게요. 과학과 철학의 통합. 이 옛날 고전적인 의미에서 과학과 철학의 통합은 가장 잘 설명됐습니다.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무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여기 좀 그림을 그렸어야 했어요. The roots of this tree, 이 나무의 뿌리는 메타피직스와 일치하고요. 트렁크는 피직스에 일치하고요. 여기 지금 다 correspond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And the branches and fruit correspond to what we would call applied sc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볼게요. 나무 있고 나무의 뿌리가 뭐다? 메타피직스래.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원칙들. 그 다음에 trunk to physics, 줄기가 physics, 물리학이고, 즉 이것은 intermediate generality에 대한 말이래요.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And the branch and fruit, 여기 이제 가지들, 나무의 이런 가지들, 막 열매들,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applied science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림 실제로 그립니다. 알겠죠? He regarded the whole system of science. 그는 이 과학의 전체 시스템을, 과학과 철학의 전체 시스템을 간주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철학과 과학이 합쳐진 거죠. As we today regard science alone. 뭐처럼? 우리가 오늘날 과학만을 고려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이제 과학과 철학을 함께 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He felt that metaphysical principles were ultimately justified by their fruits.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뭘 잡아야 되냐면 아까 표시해 볼게요. 여기 지금 세 가지 대상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metaphysical principle 여기 어디 있었어요? 여기 metaphysics 나오죠. 그리고 막 fruit 어디 있어? 여기 또 앞에서 본 기억이 있죠. 어디? 여기 fruit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세 가지 대상이 등장했는데 이게 자꾸 반복 등장한다. 세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한다. 보통 이제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해도 A, B를 표시하는데 세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니까 각각의 대상에다가 A, B, C를 표시하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이 A, B, C가 맺는 관계가 계속 나올 텐데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소재가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글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뭔가 두 가지나 세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면 각각 A, B, C 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수능 영어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서 안 되겠다. 이거 표시해야겠다. 자, 뿌리가 뭐다? 메타피직스예요. intelligible principle 다 A죠. 그리고 줄기는 뭐다? 피직스입니다. 뭐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B고. 그 다음에 branch와 fruit C, 이게 바로 applied science예요. 일단 이렇게 했습니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metaphysical principle 뭐라고? metaphysics A가 궁극적으로 정당화된대. 뭐에 의해서? C에 의해서. 이런 관계입니다. C가 A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뿌리를 정당화한다 라고 믿었대요. 이렇게. 관계만 설정하고 이제 갑니다. 단순히 스스로 분명함, 스스로의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A 자체의 증거라기보다는 열매에 의해서 이렇게 정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100%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냥 이런 관계구나라는 걸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 오늘날 우리가 Applied Science라고 불리우는 거. Applied Science 뭐예요? C죠, C. 이것은 그에게는 어디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그 메카닉스, 기계공학이라는 뿐만 아니라 의학과 윤리학에 있었다 하면서 이것들이 다 이제 그에게 이제 C에 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레이블링만 하면 가세요. The difficulty was that, 어려움은 대디한데요. From the general principle, 일반적인 원칙으로부터. 자, 이 데카르트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의 원칙으로부터 no results. 자, 필부액 중요하게 봐줘야 됩니다. 어떠한 결과도 얻어지지 않아. 어떤 결과? 위치가 리저스 꾸며져. 어떤 결과도 얻어지지 않는데 어떤 결과가 얻어지지 않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뭐와?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가 없어. 즉 되게 실증적인 관찰과 딱 일치하는 결과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 막 데카르트 철학 이런 거에서는 실증적인 실험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들이 조금 이해 가능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plausible, 그럴듯해 보이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관찰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뉘앙스가 그럴듯해만 보이지 실제적인 관찰과 전혀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해석은 잘 되네요. 나무가 잘렸어, 가운데.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자. For the deviation, a derivation of technical results. 자, 기술적 결과를 얻어내는 걸 위해서 it was necessary. 자, 필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용어로 필근동의적, 필요하다. 그럼 밑줄 쫙 그을 준비해야 돼요. 시작하는 게 필요해. 뭐로부터? 물리적 원칙으로부터. 어디에 있는? 줄기 속에 있는 물리적 원칙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대. 자, 일단 이 물리적 원칙은 뭐예요? 줄기 B잖아요. B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B에서 시작하는 게 필요하대. 과학은 in the new sense, 새로운 의미에서 think of,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는 거냐면 어떻게 열매가 만들어질지 생각하는 거야. 열매는 뭐였지 아까? C였잖아, C. fruit. 어떻게 열매가 만들어질지 생각해야 돼. from, 뭐로부터? from에다 역할살펴하세요. the trunk, 줄기로부터. 줄기 뭐? B로부터. 자, 뭘 생각하지 않고? roots, A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필요하다고? B에서 시작해야 돼. B로부터 C가 나오는 거야. A 꺼지고. 그럼 여러분, The tree was cut in the middle. 여기가 지금 A, B, C인데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B에서 C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철학적인 기반 이런 거 버리자는 거야. 그래서 문장 전체 밑줄일 때 뭘 써야 돼? 글의 핵심을 써야 된다고. 근데 글의 핵심은 여기 뒤에서 it was necessary를 통해서 강조되는 이 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딱 담아주면은 이 개념 간의 관계. B는 C에서 온다. sorry. 그치. C는 B에서 온다. 열매는 줄기에서 온다는 거야. 뿌리가 아니라. 요거랑 같은 말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머릿속에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 B, C 표시를 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가 두 줄인 것도 처음 봤어. 자, 이거 봐봐. 과학은 자기 자신을 철학적인 기반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된대. 이 철학적 기반이 뭐겠어요? 기반 뿌리 A입니다. A. 그리고 바뀌어야 된대. 과학은 driving outcome, 결과를 얻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대. 뭐에 기반하여? physical principle B죠. B에서 뭐로 더? outcome, 결과. C fruit, 열매가 결과물이잖아. 이렇게 얻는 걸로 바뀌어야 된대. 이게 지금 정확하게 A로부터 떨어지고 B에서 C를 얻어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문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 develop from, without regard to, 그리고 detach A from B, derive outcome based on 이런 개념 간의 이 ABC 개념 간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진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표현에 대한 지배력. 선생님 커리큘럼에서 계속 하는 게 이거죠. 더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동암기라는 단어장입니다. 자동암기 파트 3가 논리관계 익히기예요. 이 논리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두 개가 같냐,
대조냐, 아니면 인과냐, 선후관계냐, 지금 이게 이거잖아요. 아니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것들을 보여주는 수많은 영어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딱 갖춰져 있어야 지금 이걸 답을 1번을 찍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선생님이 늘상 모든 커리큘럼, 파운데이션, 엘리베이션에서 하는 거고, 특히 이걸 좀 빨리 가져가고 싶으면 자동암기 단어장에 이 일반 수능 영어 단어장이랑 달라요. 이 자동암기 단어장에 이걸 다 정리해 놨으니까 꼭 구매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논리 표현 강의랑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내가 다 정리를 해놨다니까. 이거 들으면 끝난다고. 2번 메타피직스 A죠. 최초의 우선순위가 됐다. 아니 여기 단절되는데 무슨 최초 우선순위가 돼. 틀렸어요. B 결과들 뭐와 일치하는,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들이 가장 중요했대. 이거는 글의 내용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필부액 했잖아요. 어떠한 결과도 얻어지지 않았어. 어떤 결과가 관찰이랑 정확하게 agreement, 일치하는 결과가 안 얻어졌다고 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관찰이랑 일치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했으니까 내용상 완전히 틀렸죠. 그리고 글의 핵심도 아니고. 4번 applied science, C는 움직인대요. 뭘 향해서? 덜 의존하는 것을 향해서. 어디에? A와 B에 덜 의존하게 된대. 아니죠. C는 B에 의존하죠. A에 의존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A, B 둘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5번 과학은 자 필부에 윤리적인 고려를 덜 강조한데 뭘 좋아하여? 나의 것 그대로의 관찰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필긍동을 해줘야 돼요. 자, 선택지 속 필부의 필긍동이 있으면 이 부정, 긍정의 대상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윤리를 강조하지 않고 나의 것 그대로의 관찰을 선호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파악한 글의 핵심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거해 주시면 되겠어요. 답 몇 번? 1번이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 세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니까 각각의 대상에 A, B, C 표시하며 글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한다. 근데 결정적으로 밑줄이 문장 전체에 있어. 그래서 핵심을 써줘야 돼. 핵심은 그 뒤에 it was necessary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세 가지 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게 몇 번이다? 1번이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런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 도대체 어디서 배우느냐? 선생님의 정규 커리큘럼에서 다 배우고 특히 자동암기 단어장에 논리관계 익히기라는 파트 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주니까 그거를 꼭 외워야 한다.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어휘랑 구문만 죽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논리관계 어휘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여러분들 좀 거시적으로 이 지문을 파악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지문에서 요 앞에까지가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 계속 같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I don't mean that, 나 대대할 의미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기서 약간 역접이 한번 발생합니다. 물론 뭐뭐인 건 아니야 라는 이런 뉘앙스고요. 그러다가 다시 그러나 하면서 앞에 얘기로 돌아오게 돼 있죠. 자, 이런 걸 선생님이 뭐라 불렀냐면 이중 역접 구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A다라고 해놓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 B 그러나 A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풀 때 이 but 뒤에 여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 인용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but 뒤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시간을 너무 끌어버리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 틀렸으면 그게 가장 슬픈 겁니다. 이 문제 진짜 1분 컷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하려면 이 연결어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연결어는 왜 중요해? 그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 전체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이 그러나가 나오면 결국 다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뒤에를 굳이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봐봐. 고3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죽어라 공부하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3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이중역적 구조. 이게 수능에도 출제되었고 심심치 않게 선생님 교재에도 지금 파운데이션, 엘리베이션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 제자들이 23번 풀 때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뭔가를 가지고 오고 싶어. 어디로? 공유된 현실로 가지고 오고 싶다면 뭘 목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조정을 목적으로. 자, 공유된 현실로 가지고 오고 뭐 사회적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여러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뭔가를 막 여러 사람들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럼 너는 그걸 설명해야 돼. have to를 통해서 필금동하고 있으니까 뭐 해야만 한다는 표현 주목해 주시고 밑줄 쫙 긋습니다. 설명을 해야 돼. 적어도 at the very least 가장 최소한 거기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설명을 해라, 이름표를 붙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심지어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과학의 추구도, 그치? 과학은 객관적인 거잖아. unable, un에다 세모하세요. 그리고 escape도 세모하세요. 벗어날 수 없어. 뭐를? The framing effects of language. 언어의 틀을 씌우는 효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건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 안에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얘는 같은 말이잖아. 설명을 해라. 언어가 틀을 씌운다. 반드시 이제 과학조차도 언어가 틀을 씌워줘야 된다는 거야. Like all collective culture, 모든 집단적인 문화에서처럼 과학은 구성되어져 있어. Report, reason, debate, negotiation, justification, consensus, and most important coordination으로 구성되어 있대. 오케이? And all of these things,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depend on, 달려있다. 선생님이 depend on 나오면 빡! 역할살펴라고 했죠. 언어에 달려있다는 거야. 과학이 하는 모든 건 언어에 달려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구나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언어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depend on에 대해서 파운데이션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도 지문에서 어떤 원인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있습니다.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원인을 딱 강조해줘야 돼. 이 모든 게 다 언어에 기인한다라는 거야. 심지어 something, 무언가인데 똑같이 근본적인 뭐만큼? 뭐 입자 물리학처럼 입자 물리학만큼이나 똑같이 근본적인 것도 depends on 또 나오네. 어디에 달려있어? 언어에 달려있다는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과학은 언어에 달려있다. 이게 지금 여기 앞에서 계속 했단 말이야. 정리하면 뭐 이게 과학이든 아니면은 그 더 뭐가 됐든 간에 사회적 조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I don't mean that. 난 대디아를 의미하지 않아. 뭐 입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즉 언어가 없다고 해서 입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야. 입자 물리학은 현실의 일부야.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은 그냥 계속 될 거야. 인디펜던트 뭐와 독립되어 떨어져서 어떠한 인간의 일치나 이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거 언어겠지. 언어랑 상관없이 언어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그냥 입자 물리학이 있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 자체는 원래 있는 거야. 그러나 여기 뒤에 무슨 말 나오겠어? 언어가 중요하다. 오케이? 언어가 없어도 입자 물리학이 있지만 그러나 언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그런 관점에서 이 예시를 대충 빨리빨리 읽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정적인 것만 얘기하면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근데 여기 이해 못해도 어쨌든 이 말이구나 라고 퉁쳐야 되고, 이해 못해도 마지막에 정확히 이것도 좀 어려운데 강조구문을 줘야 돼. 있어 명사구, 그것은 설명이야. 수학적으로 뭐에 대한 설명, 뭔가에 대한 설명이 돕는다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도록 분석가로서 무엇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적어죠. 이게 언더스탠드에 돕는다는 거야. 결국은 또 누구 얘기로 다시 돌아왔어? 설명. 알겠어요? 설명, 이게 언어지. 그래서 언어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포인트는 이중 역접 구조를 통해서 요 but 이하의 내용이 결국 다시 언어를 강조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고 예측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 간단하지. 언어에서 모든 게 기인된다. 자, 그래서 1번을 딱 보니까 언어의 필요성이야. 그리고 선택지, 자, 뭐 할 때? 현실을 프레임, 틀을 씌우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언어의 필요성. 그러면 이 선택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후관계를 잡아야 되는데 언어가 필요하대,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언어가 1번이야. 언어가 있어야 현실을 해석할 수 있다. 현실 해석은 언어에 달려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잡은 여기 depend on 표현이랑 그냥 똑같은 데칼코마니 표현이야.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all of these things A depend on B. 언어에 달려있다. 언어가 필요하다.
A를 만드는데 완벽하게 이게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라고. 응?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뭐 나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몇 %야?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 3번만 볼게요. 자, 선택지 속에 복수명사 있어. 방법들. 그럼 이거 나열되는가 따져봐야 돼. 어떤 방법들? 과학적인 사실들을 안정적으로 만들 방법들. 뭐 없이? 언어의 틀 없이. 야, 언어의 틀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어의 틀이 없는데 안 돼. 언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어의 틀이 없이 과학적 사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어요? 아예 없죠, 그런 거는. 네. 글의 내용에 완벽하게 위배되네요. 자, 이렇게 이중 역적 구조. 선생님이 커리큘럼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중 역적 구조를 통해서 지문을 뚫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어법은 진짜 기계적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워요. 어떤 점이 아쉽냐면 보통 평가원은 내용을 좀 이해하고 해석을 해내야 이게 병렬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대명사 지칭이 하는 게 무엇인지 등등의 어법 요소를 통해서 이제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를 의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그렇진 않죠. 사실 의미 파악이 좀 어렵고 그냥 기계적으로 딱 풀면 됩니다. 일단 이게 보시면 주술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그냥 정답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 그것은 밝혀졌습니다. 무엇은? 자, 대절 뒤에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자, 심리 분석가들의 시도가 주어니까 시도가 어떤 시도? 자, 그래서 열어야 돼요. 어떤 시도? attempt 부정사 delimit the source of error. 오류의 원인을 delimit은 그냥 define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하려는 시도가. 자, 근데 뭐 함으로써? 한번 괄호 열어야 돼요. 실수의 종류들을 분류함으로써. 자, 근데 어떤 실수? 또 괄호 열어야 돼요. 그 실수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쉬운 어떤 측면에서 어떤 치료적 상황의 측면에서 어디에서 대화하는 어떤 치료 속에서 다음에 동사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이용한다. 다시 그러면 주어가 뭐야? 심리분석 시도는 이용한다. 잘못된 생각을. 그럼 얘가 이제 동사가 맞는데 이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묶어버리고 동사 자리인가 했을 때 동사가 일단은 맞아요. 동사가 맞으면 그 뒤에는 뭘 따져봐야 되느냐? 반드시 수일치 능수동을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도가, 시도, 단수명사죠. 그러면 여기 3인칭,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여기 뭐 써야 돼요? draws on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그냥 draw만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일치를 볼 수 있었는가 라는 거를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정리할게요.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동사 자리인가 따져봐야 돼. 동사 자리가 맞아. 그러면 수일치 능수동이 적절한지를 따져본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저게 수일치가 안 되니까 틀렸다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어요. 29번은 뭐 그게 전부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한번 볼게요. 또 4번도 볼까요? digging deeper,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도 들어가는 것은 주어야. 어디로? 인간의 정신의 구조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뿐만 아니라 여기 into가 서로 병렬되네요. 어떤 구체적인 화신, 인간 아는 사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상관없어. 인간 아는 사람의 화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또 누구냐? 얘 뭐냐면 갖춰진, 뭐로 갖춰진? 복잡한 신경 시스템으로 갖춰진 이런 휴먼 노어즈의 화신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주어고, digging이 show that, 대대를 보여준다. 일단 이거 동사 맞다고 치자. 우리의 정신적인 삶이 착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에 있어서. 자, from A to B, sensation부터 perception까지, 그리고 과학적인 담화에서부터 기술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뭐에 기반한 기술의 사용? 가장 최근의 과학적인 발견에 기반한 기술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신적인 삶이 착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일단 동사 맞다고 치면 여기 동사가 맞아요. 여기가 동사 있어야 됩니다. digging deeper into. 여기 digging이 동명사 주어, show가 동사가 맞네요. 동사가 맞으면 수일치 능수동 따져보라 했는데 어차피 과거형이니까 수일치는 따질 필요 없고, 오른쪽에 대절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 showed가 오는 것이 적절하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 좋습니다. 2번만 보고 갈게요. 2번. The more scientific knowledge,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모을수록 the better, 더 잘 우리는 이해합니다. 무엇을? 대디아를. 무지가. 어떤 무지? 그 무지 위에서 지식이라는 일이 만들어지는 무지가, 자, 동사 앞에서 닫아줘야 돼요. 그 무지가 놀라울 정도로 깊다라는 거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해석 너무 잘 되고요. 자, over which 있으면은 겁내지 말고, 위치가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over랑 같이 묶어요. 넣고 묶어서 돌렸을 때 말 되면 OK입니다. 넣고 묶어서 돌렸을 때 말 되면 OK야. 그래서 무지, 어떤 무지? 그 무지 위에서 지식이라는 일이 만들어지는. 잘 되죠?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over the ignorance.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지 위에서 지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근데 그 무지가 너무 깊다는 거지. 자,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뭐 over which가 나왔을 때, 저 draw에 밑줄을 쓸 때, show 밑줄을 쓸 때 행동하고 반응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 어법을 버리려고 했습니다만 강의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안 들은 친구들하면 이제 곧 4월 초에 개강이 되니까요. 4월 초에 개강했을 때 29번 한번 딱 들으시면은 어떤 문제든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29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문장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거의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딱 수일치로 풀면 되겠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 30번 어휘 문제예요. 같이 볼게요. 어휘 문제는 주변 맥락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각각의 선택지가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어떻게 판단하면서 내려가는지 보세요. 물론 한 가지 이유예요. 어떤 이유? 복제품이 잃어버린 이유. 그들의 어떤 인간과의 연결성, 풍부함, 친근한 관계를 잃어버린 이유는 대디아랍니다. 현대 기술이 복제를 너무 쉬운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복제가 너무 쉽다는 거는 이제 카피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인간과의 연결, 풍부함, 뭐 친근한 관계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케이. The method of copying available to us.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복제의 방법들은, 자, 부정어 플러스 현재 완료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면 항상 최상급으로 봐야 됩니다. 더 강력하게 풍성해 본 적이 없었다. 근데 이게 뭔 말이지? 싶을 텐데, 더 강력하게 풍성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요 비교 표현이 있는 거는 항상 뒤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비교는 뭐가 짝꿍이냐면 than this, 이보다, 이 필자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상황보다, 이게 지금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반영해서 해석해 보면, 이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복제 기술은 결코 더 강력하게 풍부해 본 적이 없었다. 이보다. 이게 무슨 말? 지금이 가장 강력하게 풍부하게 카피 기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앞에 있는 카피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말과 지금 요 말은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적절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막 이게 막 답이면 쌤이 필기까지 하겠는데 그냥 그러지 않을게요. 구문입수 프로에서 합니다. 부정어와 현재 완료가 비교급 만나면 최상급. 자, 이건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즉 카피 기술이 너무 쉬워지는 거, 너무 풍부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심지어 어떤 상실감이 attended our ever more powerful means to produce what we care about. 상실감이, 여기서 attend는 쉽게 말하면 go with의 뜻이에요. 함께가, 참석한다라는 것은, 상실감이 뭐뭐에 참석한다는 건 상실감이 함께 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상실감이 가치가, 수단이랑 어떤 수단? 우리가 진짜로 케어하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만드는 수단이랑 같이 갈 때에도.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걸 리프로듀스 한다라는 것도 앞에 있는 지금 카핑이랑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상실감이 있대. 지금 상실감이 뭔지 모르겠는데 상실감이 있을 때도 이게 지금 자꾸 넘쳐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formulate 표현했어요. 이 상실감을 as 등호 표시하세요. 뭐로써? aura, 아우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건 바로 아우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복제를 계속 해가지고 사라진 게 아우라래. 즉 that 어떤 것이냐? which is lost, 잃어버려지는 기계적 복제 속에서 잃어버려지는 게 아우라래. 이 아우라가 잃어버려졌대. 아까 여기 로스를 아우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진 게 그것이다. 로스다. 아우라다. 이거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왜 애들이 3번 많이 찍어냈지? 로스를 아우라로 표현했다. 그것, 즉 아우라는 잃어버려진 것이다. 같은 말이니까 적절.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카피가 안 돼요. 뭐에 의해서? 기계적 기술로는 카피가 안 되는 것이다. 카피를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우리가 막 어떤 예술작품이 있는데 이거를 복제를 한다고 해서 그 예술작품 원본의 아우라를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1900년대 즈음에 그는 썼습니다. 기술적인 재생산은 복제죠, 복제. 어떤 표준에 이르렀대. 어떤 표준이냐면 허락할 뿐 아니라 그것이, 즉 기술적 복제가 모든 전파되어지는 예술작품을 복제하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또 뭐 하도록 해? 가장 심오한 변화를 하도록 한 그들의 대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변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 기계적으로 카피하는 능력은 substitute A for B. substitute A for B에서 for를 반드시 뭐뭐 대신해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그래서 A로 대신한다. 복제의 복수성으로, 카피의 복수성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죠. 뭐 대신에? 독특한 존재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제를 하면 당연히 독특한 존재는 이제 사라지고요. 그냥 복수성만이 남는 거죠. 복수. 우리 플루럴, 단수 복수할 때 그 플루럴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기계적으로 복제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이거는 4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5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려갈게요.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 예술을, 그리고 그 예술과 대중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 이외에 벤자민은 주장했습니다. 기계적인 복제가 힘이 있다고. 어떤 힘? 자, 여기 랜드가 보면은 찢다라는 부정어죠. 전통을 찢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대요. 부정어 딱 필부액 해주세요. 뭐 함으로써? 자, interfering with, 뭐뭐를 방해함으로써. interfere with도 부정어 딱 표시해버리세요. 어떤 대상의 권위, 힘을 방해함으로써. 어떤 대상? 박혀있는, 전통의 구조 속에 박혀있는 대상의 권위를 방해함으로써. 그러니까 복제를 계속하면 얘들아, 지금 이게 기계적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제를 계속하면 부정하세요. 대상의 권위도 사라지고요. 그렇잖아. 야, 무슨 샤넬백이 있어. 예술품이 하나 있어. 진짜 좋은 거. 근데 그거를 복제를 한 50만 개 했어요. 희소성이 있어요? 없죠. 권위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도 파괴된다. 이렇게. 자, 근데 5번이 뭐라고 하고 있어? This devotion to tradition. this 플러스 명사는 앞의 내용을 정리 요약해야 되겠죠. 이러한 전통에 대한 헌신. 전통에 헌신을 했어요? 아니죠. 지금 전통을 뭐 해야 돼? 이거 우리 필부액 했잖아,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필부액 했잖아. 그러면은 헌신이 아니라 전통을 오히려 파괴한다 해야지. 그래서 반대말로 5번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this 플러스 명사. 파운데이션 1단원에서부터 얘기한 this 플러스 명사가 앞 내용을 정리한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 devotion은 devote, 바치다 의 명사형입니다. 자동암기에서 했죠. devote A to B, A를 B에 바치다. devote, commit, dedicate 이런 것들 다. 근데 내가 이거 애들이 너무 많이 틀려서 깜짝 놀란 게 아마 이 devotion을 정말 몰랐나? 정리의 시그널이니까 바로 앞에 걸 정리하면 여기 주석 어휘이긴 하지만
전통을 분열시키고 찢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통에 기여한다라고 말을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리의 시그널은 앞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것만 잘 명심하셔도 정답을 5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글 내용은 어려운데 그래서 5번까지만 내려오면 이걸로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해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웠다고 할 수 없었던 this 플러스 명사라는 아주 기본기를 물었던 문제였어요. devotion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부 해설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